네,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 작품 윤동주의 자화상을 한번 배워볼 텐데요. 네, 윤동주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고 한국인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명인데 일제강점기 시대에 어려운 조국의 현실에서도 굉장히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진 시를 많이 쓴 작가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가 쓴 작품 자화상에 대해 알아볼 텐데, 자화상이라는 것은 나를 그린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어떠한 모습으로 시로 그려냈는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있습니다. 산 모퉁이를 돌아 논가 외딴 우물을 홀로 찾아가선 가만히 들여다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 지금 윤동주 시인은 화자를 어떻게 설정해 놓았냐면 산 모퉁이를 돌고 돌아서 논가에 홀로 있는 우물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왜 도시 한복판에 있는 우물을 찾아가지 않고 멀리 있는 저 멀리 산모퉁이를 돌아서 논가에 홀로 있는 우물을 찾아갔을까 고민을 해본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는 게 좋겠죠?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 이런 상황 설정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딴 홀로 있는 우물을 저 멀리 산과 논밭을 다 돌아 거슬러서 혼자 찾아간 거예요. 또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또 분위기가 왁자지껄하고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데 나 혼자만의 시간은 조금 고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러 우물을 찾아가서 가만히 들여다보는 상황입니다. 네, 우물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시어인데요. 네,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이제 그 웅덩이에 가득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 우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물은 어떤 기능을 하겠냐면 거울과 같은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울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거울을 바라본다는 것,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나를 가만히 바라볼 수 있는 시간, 오롯이 온전히 나를 똑바로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물을 찾아가서 우물 안에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연 볼게요. 우물 속을 바라보니까 우물 한번 그려볼까요? 우물에는 달이 밝았고요. 굉장히 초승달일지 보름달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물 안에는 달이 비치고 구름이 막 흘러간대요. 네, 구름도 많이 흘러가고 있고요. 그곳에 하늘이 펼쳐져 있고요. 파란 바람이 불고, 네, 바람도 파란색으로, 네, 한번 표현해볼까요? 파란 바람이 막 이렇게 불어오고, 그곳에 가을이 있습니다. 가을은 또 이파리죠. 네. 가을이 그 우물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지금 우물 속에 있는 상황을 열거를 하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and 이렇게요. 자, 우물 속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 모습들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우리가 시적 상황을 보면 시간은 지금 달이 뜨고 있기 때문에 어떤 해질녘, 그죠? 되겠고, 그 다음에 공간은 외진 우물가겠죠? 화자 혼자 지금 이곳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사나이가 있습니다. 어쩐지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갑니다. 네, 우물가에 가만히 한 사나이가 이렇게 있는 거겠죠. 근데 내가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그 우물 곁에 서 있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우물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대로 이곳에 비쳐 있겠죠. 그림자로. 그래서 한편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는 나. 이렇게. 근데 그 사나이를 가만히 바라보건대 내가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 미워져 돌아간대요. 첫 번째 감정은 미움이에요. 이 사나이가 굉장히 미운 거죠. 왜 내가 이 사나이를 미워했을까? 이것을 잘 아는 것이 이 시를 가장 잘 해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미운 이 사내를 바라보다가 다시 보기가 싫어서 다시 돌아가다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쪽으로 이제 저만씩 다시 걸어간 거죠. 그랬더니 그 사나이가 가엾어진대요. 두 번째 감정은 가엾음.
가엾다는 것은 불쌍하다는 거겠죠? 내가 왜 이 사나이를 불쌍하게 생각했을까? 그래서 가엾다 보니까 다시 우물가로 돌아갑니다. 또 한 번 우물가로 돌아갔더니 세 번째 어땠대요? 다시 그 사나이가 미워져 돌아간대요. 미움의 감정이 또다시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다시 돌아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내가 어땠습니까? 그리워진다. 화자 곁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화자가 혼자 고민을 한 거예요. 그 우물로 대표되는, 즉 거울과 같은 이 우물에서 나를 바라본 그 감정이 첫 번째는 미움이었고, 미워하다 생각해보니까 내가 굉장히 불쌍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내가 미워지고, 그러한 감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마지막엔 내가 그리워진다 라는 자신의 내적 번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왜 이렇게 나를 그토록 미워하게 되는 감정에 이르렀을까요? 자, 이것은 시대 상황과 같이 연관지어 해석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화자는 자신이 그렇게 미웠을까? 자, 윤동주를 다룬 작품 영화 중에서 동주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 윤동주는 사촌 송몽규라는 사람과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한 걸로 나와 있어요. 네, 거기에서 송몽규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일제강점기에 맞서서 치열하게 투쟁하고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려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반면 동주는 굉장히 내성적이고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현실 상황에 치열하게 맞서지 못하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윤동주는 자기는 시를 쓰면서 문학 소년으로서의 자신의 능력을 많이 확인하는데요. 네, 쉽게 쓰여진 시라는 작품이 대표적일 것 같습니다. 네, 나라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네, 부끄러움의 감정은 그럴 때 오는 것 같아요. 내가 이 현실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항하지 못하고 이렇게 글만 쓰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굉장히 미움의 감정이 여기에서 불러오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윤동주가 왜 자신을 미워했는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우물 속에는 달이 밝고, 네, 달, 구름이 흐르고, 하늘이 펼쳐져 있고, 파란 바람이 불고, 네, 가을이 있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요. 아까 두 번째 연에서 우리가 열거했던 표현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죠? 네, 여기는 우리가 처음 부분이랑 마지막 부분을 시적 형식을 굉장히 유사하게 하는 구조를 우리는 수미상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수미상관의 구도를 사용해서 형식적으로 굉장히 안정감 있고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살짝 변형이 있었는데요. 그 변형된 부분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겠죠.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습니다. 네, 다시 이 우물을 바라보다가 화자는 느낀 거예요. 내가 그곳에 머물러 있는 이 사나이가 추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 추억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자기의 내면 속에 있었던 추억의 자신의 모습, 그 모습은 어땠을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 부분을 선생님이 과제로 냈거든요. 내가 그런 면도 있었었지 라고 하면서 자신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 추억하고 있는 부분에서 추억 속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그 모습은 과연 어땠길래 이렇게 시상을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이 사람은 자신이 고민하고 있었던, 즉 미움과 가엾음과 미움과 그리움의 감정을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 내적 갈등 중이잖아요. 그 내적 갈등을 과연 잘 해소했는지, 그랬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들의 답변을 과제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자화상을 한번 학습해 보았는데요. 살짝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해석에 맡겨보는 식으로 마무리를 지어 보았습니다. 네, 세 가지 형광 몽둥이를 사용해서 세 가지 부분을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짚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물의 기능이에요. 내가 과연 왜 우물을 들여다봤는지, 우물에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 부분이죠. 이 시는 시상 전개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자신이 내면의 상황을 그 심리 상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화자가 어떠한 심리를 갖고 있고 그 심리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 미워졌다, 가엾어졌다, 미워졌다, 그리워졌다 이러한 시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이해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추억처럼 사나이가 있다. 네, 이 부분에서 과연 순수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화자가 과연 내적 갈등을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핵심으로 잡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커뮤니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쌤이 친절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